제가 열심히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 창밖에서는 때 아닌 가을비가 마치 한여름 장맛비처럼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굵은 빗방울이 휘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며 전 얼씨년스러웠던 날들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은 바로 돈에 목숨 거는 정신나간 시모와 나이값 못하고 철없이 짝이 없는 시누이 때문에 겪었던 해괴망측한 이야기죠.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가 바악바악 깔리고 손발이 덜덜 저릴 정도로 울분이 치솟지만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연애하던 시절 제 남편에게는 참 이상한 구석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이는 평소에 둥글둥글하니 원만한 성격이었고 또 거짓말을 한번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참 솔직담백한 스타일이었지만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순간 말수가 적어지면서 나 우리 집 얘기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표정에 딱 드러날 정도로 무뚝뚝해질 정도였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굳이 남편에게 가족 이야기를 캐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 약속을 한 사이가 되면서 남편에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꼭 물어봐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오고야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로 섣불리 결혼에 꼴이 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에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날 잡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 있잖아. 어떤 스타일이셔? 우리 결혼하면 내가 손윗사람으로 모셔야 될 분인데 당신이 너무 아무 말 없으니까 나 많이 불안해. 혹시 이상한 분이면 어쩌지 싶어서. 그러자 남편은 일단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내신 다음에야 막막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날 흉볼까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엄마는 아들인 내가 봐도 좋은 부모는 절대 아니야. 집 밖에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 입에서 그렇게 험한 말이 나와. 당신 남 뒷담화 같은 건 절대로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남한테 싫은 소리도 절대 못하고. 그런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겠냐고. 우리 엄마는 평소엔 별로 특별하지 않아 보이다가도 일단 돈 관련된 일이 벌어지는 순간 사람이 확 변해. 거의 아나무인 수준으로. 그 정도로 돈에 대해서 깐깐한 분이셔? 단순히 절약정신이 투철한 정도가 아닌가 보네. 정말 지질이 공상이야. 아들인 나마저도 수시로 정 떨어질 정도로 엄마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으니까 오늘은 그만 물어봐 주라. 어차피 당신도 곧 엄마 만나면 다 알게 될 텐데 뭐 그래. 그날 남편은 제 시어머니감이 자식마저도 정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지질이 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던 제가 시어머니로 인해 불어닥칠 인생의 폭풍을 직감하게 된 계기는 바로 상견례였어요. 상견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당시 저희 상견례 자리는 요식업 쪽에 근무하시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좋은 한정식집에 큰 예약금을 걸고 예약을 해두신 상황이었는데요. 상견례 바로 전날에 한정식집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아까 낮에 한정식집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 상견례 예약을 어머니께서 취소하셨다고. 아, 그거 내가 직접 연락해서 취소하고 예약금 환불까지 다 받았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는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았거든. 외람되지만 혹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친정부모님 딴에는 양가가 처음 인사하는 상견례 자리만큼 최대한 격식을 갖출 수 있는 식당으로 엄선해서 예약을 잡으셨던 건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셨다는 얘기 듣고선 저희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 자고로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살아야 아껴서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한정식 집은 돈이 너무 비싸지 않니? 상견례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밥을 먹어. 그러지 말고 내가 예약해둔 다른 식당이 있으니까 상견례는 거기서 치르자꾸나. 네, 알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시다는데 굳이 한정식 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맞다. 환불받은 한정식집 예약금은 어쩌실 생각이세요? 환불받은 돈으로 새 상견례자리 예약 잡으실 거죠? 당연히 그 돈으로 새 상견례자리 예약해야지. 그 돈 절대로 떼먹을 생각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 친정 부모님께서 준비하셨던 한정식 집에서의 상견례 자리는 무산이 되었고, 대신 시어머니가 새 상견례 자리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는 좋은 자리에 딱 맞는 식당을 예약했다며 저에게 식당 주소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우 식당 이름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때 저는 한정식집 예약금 환불받은 돈이면 예의와 격식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식당을 예약했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바로 이튿날 어머니가 준비한 새 상견례 자리에 도착한 저와 친정 부모님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한 식당은 동네 싸구려 중국집이었거든요. 거긴 정말 입맛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식탁에는 기름때가 쪄들어서 끈적거렸고요. 숟가락과 젓가락에는 설거지를 하고 제대로 말리지 않아 생긴 물때가 끼어 있었고요. 사방에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아니,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견례 자리에 동네 싸구려 중국집이 웬 말인가요? 한정식집에서 환불받은 예약금으로 어련히 새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던 시어머니에게 제가 보기 좋게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것만으로도 저와 남편은 이미 제 친정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시모의 해괴망측한 행동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황이 어찌됐든 양가가 식탁에 마주 앉으니 이제는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 순서였죠. 저와 친정 부모님이 메뉴판을 집어들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이렇게 외쳤어요. 사장님, 여기 짜장면 하나랑 공깃밥 한 그릇이요. 다무지랑 양파 좀 많이 주시고요. 그때 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음식만 먼저 주문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님, 다들 음식 고른 다음에 주문은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음식이 한 번에 다 같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영 뜻밖의 것이었죠. 너희 식구들 먹을 음식은 너희끼리 따로 주문해서 먹거라. 난 우리 아들이랑 먹을 음식을 시키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얘도 참, 내가 지금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식구들끼리 먹고 싶은 음식 주문해서 먹고 계산도 양가가 먹은 만큼 각자 하자는 거야. 이해했으면 우리 먼저 주문한다. 사장님, 여기 짜장면 하나랑 공깃밥 한 그릇이요. 적당히 해요, 엄마.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들 상견례 자리잖아요. 예비 사돈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안면도 트고 하다못해 요리도 몇 개 시켜서 식탁도 풍성하게 채우고 그러는 게 상견례 자리의 예절이고 격식이잖아요. 격식이고 나발이고 체면 차리다가 집안 거덜날 수가 있어. 이거사, 우리 먹을 만큼만 딱 시켜서 먹고 우리가 시킨 음식만큼만 계산하고 나가면 돼.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요. 그런 시어머니, 아니 시모의 말을 제 친정 부모님께서 문 밖에서 고스란히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시모가 하도 막말을 짓걸어대니까 친정 부모님께서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엄마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다 계산할 테니 음식 마음껏 시켜드리라고 시모에게 권하라는 문자였죠. 상견례랍시고 남의 집 식구들을 데려다가 대접은 못할 망정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아무튼 제가 저희가 다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시모는 활짝 웃더니 제일 비싼 요리로들만 골라서 한 상 가득 차려놓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와 친정 부모님이 드디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또 절대 아니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상견례를 어찌어찌 끝내고 저희 쪽에서 식사 비용을 다 계산하고 보니까 시모가 현금으로 환불받아갔던 한정식 예약금은 시모에게 고스란히 떼어먹힌 꼴이라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역대급 상견례 추태였던 셈이었어요. 아무튼 이처럼 시모의 첫인상부터가 최악이다 보니까 제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평소 제 남편을 아끼셨던 부모님이기에 앞에서는 김서와 아까워서 우리가 참아야지 어쩌겠냐고 말씀하시면서도 뒤로는 저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저 또한 저런 사람들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 같았고요. 물론 시댁이 정말 너무나도 가난해서 시모가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전 차라리 시모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난은 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하나 있는 손아래 시누이를 유학 보낼 정도로 먹고 살 만큼 사는 시모가 매사에 지질이 공상을 떨어대는 모습은 솔직히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또한 그 와중에 시모는 결혼도 전부터 예비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겠다며 아주 법석을 떨어댔어요. 그래, 내가 준비하라는 건 가져왔어? 우리 세아가 신용카드 명세서랑 생활비로 쓴 영수증들 말이다.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신용카드 명세서는 개인정보라서 친부모님에게도 함부로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요. 생활비도 제가 알아서 잘 절약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도 자꾸 이러시면 솔직히 어머님, 저 의심한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우리 집 새 식구 될 사람인데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당연히 교육시켜야 하는 거지. 돈이란 원래가 모으기는 어려워도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야. 행여라도 낭비벽심한 사람이 며느리랍시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 봐라. 집안 곳간이 눈 깜짝할 새에 텅텅 비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 당장 신용카드 명세서부터 가져오니라. 경제 관련 교육하려면 꼭 필요해. 시모가 그렇게 강요하거나 말거나 전 카드 명세서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시모의 추태야 시모가 혼자 다 부렸을 뿐 남편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데다가 역시나 문제는 돈이었어요. 제 입에서 신혼집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시모가 안면몰수하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나 신혼집 해줄 돈 한 푼도 없다. 그냥 너희들끼리 조금씩 모아다가 너희 직장 근처 원룸에서 시작하면 어떠니? 나 젊을 적에는 다들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그랬거든. 어때? 좋은 생각이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아니 살다가 자기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 아깝다는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시모는 돈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시누이를 미국 유학비 대줄 정도로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신혼집을 시모에게 전부 다 해놓으라는 소리도 아니었고요.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의 반 정도 보탤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모는 자기 아들 살게 될 집값에 반도 해주기 아까워서 어깃장을 부렸을 따름이었죠.
더 큰 문제는 시몬은 재질의 공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기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돈 없다고 성화 부리며 원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려고 우겨대는 주제에 자기가 받은 예물과 예단은 이제나 저제나 눈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너희 부모님은 딸 자식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구나.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서는 아직도 예물이랑 예단 얘기는 이런 방울도 없는 거 보면. 어머니,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당장 신혼집 문제가 해결돼야 예단이고 예물이고 준비를 시작하죠.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면 신혼집 마련하는 돈에 반씩이나 보태주겠다고 제안을 먼저 하셨겠냐고요. 또 그놈의 신혼집 얘기니? 너 자꾸 집 얘기 꺼내는 저희가 뭐야? 솔직하게 말해버려. 신혼집 안에 넣으면 예물 예단도 없다. 뭐 그런 속셈 아니냐고. 어머님이 자꾸 돈 없다고 나서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혼집 마련을 두 분께서만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물이랑 예단까지 미리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예물 예단부터 미리 예약했다가 신혼집에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물이랑 예단 예약 취소 위약금 물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예물 예단 준비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예의는 아니야. 조만간에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리스트 만들어 오니라. 어떤 것으로 사서 보낼지는 내가 직접 고르마. 참고로 난 물건 넣은 것들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딸 유학도 보냈지 않니?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전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답니다. 예의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상견례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추태를 부리셨는데요? 어머님 본인 받을 건 그렇게 챙기시면서 신혼집 문제는 왜 그렇게 이를 물고 외면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진짜 물건 놓은 외제 좋아하세요?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제대로 받아내려고 억지 부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따 대고 목소리를 높여. 결혼 전부터 벌써 이러면 너 나중에 나 늙고 병들었을 땐 아주 잡아먹으려고 들겠다. 오죽했어야 목소리를 안 높이죠. 저도 참다 폭발해버린 거라고요. 결혼 준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상건건 어머님이랑 트러블이 나잖아요. 이처럼 제가 강하게 나서자 시모가 그 순간부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의 모습마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 고개 숙인 것이 아니라 그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예물, 예단 하나 못 챙기겠구나 하는 걱정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따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요? 한 며칠 잠잠하던 시모가 다시 절 찾아와서 내놓은 답이라는 것이 황당함 그 자체였거든요. 내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간 내가 널 서운하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구나. 그래서 준비한 것이니 받아서 열어보거라. 너도 분명 아주 만족할 거야. 그날 시몬은 저에게 웬 흰 봉투 하나를 건넸고 전 그 봉투에 신혼집 마련할 비용이 담긴 통장 같은 것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어머님? 이거 고속버스 정기권 티켓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굳이 큰돈 들여가며 신혼집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직장에 출퇴근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내 큰돈 들여서 고속버스 정기권 티켓을 마련했단다.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기에는 아까운 기름값이니까 너무 많이 들 것 같길래. 그래서 저희 출퇴근시키려고요? 시댁에서 직장까지 왕복 200km가 넘어요. 혹시 시집살이 걱정 때문이니? 그런 걱정이라면 넣어두거라. 시댁에 살면서
너희 신혼집처럼 마음껏 편하게 지내도록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시몬은 또 한 번 본색을 드러냈어요. 대신 나는 우리 집을 너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우리 집값만큼 쳐서 예단과 예물을 챙겨받아야겠다. 그렇게 준비해놓거라. 이에 너무 얼척이 없던 저는 시모에게 한치의 굽힘도 없이 맞섰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다면요, 예물이랑 예단이랑 원하시는 만큼 다 해드려야죠. 대신에 어머님 집을 저희가 먼저 증여 좀 받아야겠네요. 어차피 저희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는 집이니까 서류상으로 정리 깔끔하게 해놓는 편이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때 마침 도착한 남편이 급하게 저를 보호하며 데리고 나와 자리를 피해줬기 망정이지. 그날 남편이 저 대신에 시모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모의 연락은 받지 않았고요. 든든한 남편 방패막이만 믿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저희 결혼식 이후 얼마 뒤 해외에 있던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의 귀국은 정상적인 귀국이 아니었어요. 비싼 유학비를 들여가면서 준비하던 회계사 시험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운 채로 결혼하겠다고 갑자기 귀국을 해버린 것이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시모가 돈 아깝다며 길길이 뛰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지만 시모는 오히려 신우이의 귀국을 반겼죠. 신우이가 유학 중에 만났다는 예비 사위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시모는 딸 자식이 돈 많은 집안에 시집 보내놓고 자기는 딸이랑 사위 덕보면서 살겠다는 욕심에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정확히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아들과의 혼사에 시모와 신우이 모두가 눈이 뒤집혀 버렸죠. 신우이는 귀국하자마자 결혼 준비를 하겠답시고 옷이며 피부과며 필라테스며 돈을 거의 쏟아붓다시피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고 지질이 공상 구두쇠 시모는 그런 신우이의 씀씀이를 혼자 감당해내면서 결혼 준비를 적극 지지했거든요. 이를테면 그놈의 돈 욕심으로 인해서 분수에도 맞지 않는 과분한 결혼에 기어코 손을 대버리고 말아버린 셈이라고나 할까요? 신우이의 예비시댁 쪽에서 예단비로 5천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문제는 그 불똥이 괜히 저에게 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돈 문제였죠. 역시 강남 성형외과 집안은 통도 커. 사위 쪽에서 우리 사정 감안해가지고 예단비를 많이 깎아주셨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잘라서 5천만 원만 해오라더라. 이 정도면 저렴하지? 글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무슨 예단비가 5천씩이나 하는지. 근데 제가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머님이세요. 저희 결혼할 땐 원룸에서 시작하라는 분이 지금은 5천만 원을 싸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얘는 당연히 내가 낼 돈 아니니까 싸다고 말하는 거지. 신우이 예단비 5천만 원 그거 너희 친정에서 받아다가 사위 줄 거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우이 예단비를 저희 친정에서 내라는 소리 맞으신가요? 혹시 어머니 약주하셨어요? 맨정신으로 하는 말이니까 잘 듣거라. 너희 친정은 양심도 없어. 너 공짜로 결혼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준 것들 다 계산해서 이참에 현금으로 갚아놓으라고 전하거라. 딱 잘라서 5천이야 5천.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너무나도 황당했던 저는 그만 벙쪄버리고야 말았어요. 그때 제가 알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그저 눈에 멀뚱멀뚱 꼼뻑이며 내가 지금 헛것을 들었나 하고 의심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시모의 말이 꿈이 아닌 사실임을 깨닫게 해줬어요. 너무 억울하단 생각하지 말 거라. 이참에 너랑 친정에게 빚 갚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너 결혼할 때 안 해온 예단이나 예물은
원래 빚이나 다름없는 건데 내가 크게 아량을 베풀어서 이자 없이 딱 원금만 5천만 원으로 쳐서 싸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 이렇게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도 세상에 없단다. 정리하자면 시모의 요구는 이랬어요. 너 결혼할 때 예단 예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때 안 해왔던 것들을 내 딸 결혼식 예단비 5천만 원으로 갚아라.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열불이 뻗친 건 비단 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 또한 전에 없는 분노에 휩싸인 채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그리고는 시모에게 대뜸 최후 통첩을 날려버렸어요. 아들 자식 내외랑 의절하고 싶지 않다면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면서요. 저 또한 친정에서 돈 가져다 줄 생각 없다며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렸고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다고 해서 멈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이 만나주지 않자 끝끝내 제 친정까지 쳐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려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못할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부인께서 딸내미 공짜로 결혼시킨 건 사실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때 안 해줬던 것만큼 해놓으라는 것 뿐이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저요? 저희 딸 결혼할 때만큼 다 했어요. 사위한테도 해줄 만큼 다 해주고 결혼시켰다고요. 아니 뭘 얼마나 해주셨는데요. 형식적으로 준비하셨던 예물이랑 예단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꼴랑 몇백이나 들어갔답니까?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데려갔으면 값을 제대로 치르셔야지. 가서 김서방이랑 얘기해보세요. 두 사람 직장 근처에 신혼집 잡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지. 아, 신혼집에 들어간 1억이요? 말 잘하셨네. 우리 아들 공짜로 데려간 도둑놈 집안 소리 듣기 싫으시다면 신혼집에 들어간 제 아들 돈 1억 당장 뱉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이에 친정어머니께서는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요. 그러자 시모가 보인 반응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돈 내놓고 끝내던가 이 자리에서 내 배를 째던가 하고 악을 질러대면서 저희 친정집 거실에 대자로 들어누워 깽판을 쳐버렸거든요. 결국 아주 크게 분노한 친정아버지께서는 경찰을 불러 시모를 쫓아내셨고 똑같이 분노한 친정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에게 웬 봉투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 생각은 없었네만 돈에 매어 사는 사돈 때문에 내 딸이 고통받는 꼴은 더는 못 보겠네. 이거 가지고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시게. 그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한 남편은 그날 곧장 시모와 시누이에게 향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시모와 시누이는 처음엔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입이 아주 귀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두 사람의 표정은 순식간에 싹 굳어버리고야 말았죠. 이게 뭐니? 새아가, 사부인께서 왜 너한테 독촉장을 들려서 보냈어? 심지어 한두 푼도 아닌 1억씩이나 당장에 갚아놓으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보신 그대로 해요. 저 장모님께 1억 빚은 거 있고 오늘 엄마가 처가댁 동생 예단비 5천만 원 해놓으라고 깽판 치는 바람에 장모님이 화가 나셔서 당장 갚아놓으라고 독촉장 보내신 거예요.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니까 아들은 가만히 있고 새아가 네가 대답해보거라. 이게 대체 무슨 수작이야? 친정에서 돈 가져라 했더니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독촉장이나 보내고 앉았냐고. 대체 이게 무슨 수닥질이야? 아범한테 들으신 그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처럼 엉뚱한 돈 해다 놓으라고 어깃장 부리는 게 아니라 엄연히 아범이 저희 엄마한테 빌린 돈을 갚아 놓으라는 것뿐이라고요.
수작질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행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체 언제 1억씩이나 너희 친정에 빚을 졌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이거 가짜 독촉장이지? 예단비 주기 싫어서 너 사부인이랑 짜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지? 그래. 1억짜리 가짜 독촉장 보내면 우리가 지레 겁먹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성 싶었다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신혼집 마련할 때 아범이랑 저랑 각자 1억씩 해서 집 계약했던 거. 그때 아범이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저희 엄마한테 1억 빌렸어요.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신혼집 마련에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다면서 안면물수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부득이하게 각자 1억씩 준비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남편은 집값을 못해 1억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제 친정어머니셨어요. 엄마는 당장 상황이 어려우니 일단 이 돈을 쓰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천천히 갚으라면서 제 남편에게 1억을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그 1억으로 신혼집 전세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신우와 신우이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증거를 내놓으라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고, 특히나 신우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계속 직장에 온 오빠가 1억도 못 모아둘 리가 없다고 하면서 저와 제 친정을 꽃뱀 사기 결혼 주동자로 매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더는 참다 못한 제 남편이 버럭 역정을 내버렸습니다. 맞아.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오늘까지 하루도 안 쉬고 죽어라 일해서 돈 벌었어. 그럼 내가 신혼집에 보탤 돈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내가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 그때 오빠가 돈이 왜 제대로 없었겠어. 아, 너 진짜 모르겠어? 내 통장에 빨대 꽂은 사람이 누군데? 너잖아. 너 유학비 되느냐고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모았던 거야. 세연이는 그런 내 사정 뻔히 알면서도 결혼해준 사람이고 고맙다고 절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뭐? 사기 결혼? 너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소리야? 그리고 유학이나 제대로 마치고 왔으면 또 몰라.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거액세제 낀 유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귀국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넌. 그 말에 기세 좋던 신우이는 결국 깨갱하듯 고개를 떨구고야 말았고, 남편은 이번에 시모에게 아주 크게 역정을 냈어요. 엄마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장모님한테 빚까지 져가면서 결혼했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동생 유학 보내놓고선 돈 아낀답시고 내 돈으로 공부 뒷바라지만 안 시켰어도 장모님한테 1억 안 빌려도 됐어.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날 위해서 시몰 한 장 아껴가면서 살았니? 아니잖아. 그게 다 우리 식구 부자 되자고 그랬던 거잖아. 절약도 정도껏 해줘야죠. 이딴 식으로 아들 며느리한테 상처 입히면서 절약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부자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똑똑히 알아두세요. 당장 안 사람한테 사과하고 장모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엄마는 아들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린지는 알고 하는 거야? 엄마랑 정말 의절이라도 할 생각이니? 둘 중 하나겠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는 엄마를 더는 못 견뎌서 정말 의절을 하게 되던가, 아니면 1억 빚을 갖고 돈이 없어서 이 사람하고 이혼한 다음에 잡혀 들어가게 되던가. 그러니까 생각 잘해요. 아들 인생 통으로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솔직히 그때 전 시모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과 연을 끊거나 혹은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보내고 싶은 엄마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모라는 인간은 제 상상을 아득하게 벗어나는 개차반이더라고요. 정 돈이 없거들랑 얌전히 교도소 가서 죗값 치르고 오거라. 저쪽 집안에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1억씩이나 대신 갚아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나야 그저 아들내미 하나 이상한 집안에 공짜로 도둑맞았다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야. 이처럼 시모가 자식이고 나발이고 돈이 먼저라는 식으로 완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엄마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러자. 나도 이놈의 짓고서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견딜 지경이었거든. 그렇게 저희는 시모와 의절하며 시댁을 떠났는데요.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보냈던 1억 독촉장 사건으로 인해 시누이가 스스로 파혼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시누이가 자신의 유학 비용으로 인해 오빠가 처가댁에 1억을 빚져가면서 결혼했다는 생각에 충격받고 반성해서 과분한 결혼을 포기했던 거냐면 그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시누이도 시모처럼 개과천선의 여지 따위는 없는 개차반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시누이가 스스로 파혼 결정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시누이가 반성의 의미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파혼 선언으로 인해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된 시누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를 찾아와 애걸복걸하던 날에 비로소 전 시누이가 파혼 선언했던 경악스러운 꽁꽁이를 알게 됐죠. 갑자기 무슨 일이죠? 저희 인연 끊기로 얘기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는 대뜸 무릎부터 꿇냐고요? 제가 지금 정말 궁지에 몰렸거든요. 언니도 제가 스스로 파혼 선언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죠?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별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서요. 파혼했으면 끝이지 무슨 할 얘기가 더 있는데요. 그게 사실 진짜로 파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우리 엄마 지질이 궁상인 거 언니도 알잖아요. 그래서 파혼 선언했던 거예요. 엄마가 예단비 안 주고 뻔하니까 제가 파혼하겠다고 하면 신랑이 진짜 파혼하게 될까 겁먹어서 예단 없이 공짜로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네 집을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파혼 선언했던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겨우 그딴 생각으로 파혼 선언하면 상대 쪽에서 참 좋아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누이의 파혼 선언은 어떻게든 과분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밀고 당기기 전략이었어요. 시누이가 스스로 먼저 파혼을 선언해버리면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은 예비 신랑이 예단 미담보다 공짜로 시골릴 수 있도록 자기네 가족을 설득해 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공짜 좋아하는 시모랑 판박이가 따로 없었네요. 근데 신랑 쪽에서도 알겠다고 닫아버리자 신우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제발요 언니, 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유학까지 다 때려치고 왔어요. 대학 중퇴하고 유학 떠났던 거라서 저 지금 고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 결혼 엎어지면 진짜 살 길 막막해요. 그니까 오빠 한 번만 설득해 주세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꿈 깨세요. 또 찾아와서 이러면 전에 남편한테 받아간 유학비 당장 갚아놓으라고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시누이는 꼬리를 말며 도망쳐버렸고 전 마침내 시댁으로 인한 모든 우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다고 해요. 시누이는 과분한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긁어댔던 카드값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누이는 모든 원망을 시모에게 쏟아붓게 되면서 두 모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난투극까지 벌인 끝에 완벽한 남남이 되어버렸죠. 물론 시모는
그놈의 돈을 지킨 대신 자식 따위는 없는 셈 치면서 살겠다며 미안을 떨쳐댈 것이 뻔하지만 그런 인간의 말년이야 너무 뻔하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서 결국 쓸쓸히 지내게 될 뿐이죠. 반면 저희 부부와 친정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줬던 1억짜리 독촉장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실 그건 일종의 공포탄과도 같은 독촉장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남편에게 돈 받아낼 생각은 아니었고 다만 시댁 인간들에게 돈 때문에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입 닥치고 살라며 경고하는 공포탄이요. 덕분에 저희 부부가 시댁 인간들과 의절하며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으니까요. 다만 저희 부부는 엄마에게 빌린 1억을 조금이나마 천천히 갚아갈 예정이랍니다. 자식 사랑으로 빌려주신 돈인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반드시 갚아드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